네, 이번 한 주 큰 충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 서로의 주장이 상당히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조영남 씨 혼자 그리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술계와 연예계까지 파장이 커진 이 사건, 결국 검찰까지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정말 독특한 콘셉트, 창의적이었습니다.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 화단에서 평가보다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조 씨의 대작을 해줬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나타나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남성 A씨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한 A씨는 뉴욕에서 조 씨와 우연히 인연을 맺은 뒤 2008년 귀국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조 씨의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밑그림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작업량이 많아졌고 결국 작품의 90% 이상을 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나머지 부분을 덧칠하고 사인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먹지를 대고 하루에 5작품을 대량으로 그렸다고도 폭로했습니다. A씨가 조 씨에게 작품당 평균 10만 원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조 씨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을 받고 판매해온 걸 알고 배신감을 느껴 검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영남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미술계 거장들의 경우 조수를 100명 두는 화가도 있고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수도 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A씨가 작품을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작품의 콘셉트를 잡았고 A씨는 조수 자격으로 극히 일부분만 참여했다는 겁니다. 또한 A씨가 그린 작품을 판 적이 없지만 이미 판매한 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술계 반응은 냉담합니다. 조영남 씨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 씨의 작업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기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송 씨가 8년간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제 이렇게 검찰에까지 제보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송 씨는 우선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줬다, 이렇게 300점 이상을 그려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은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뭐 작품당 거의 뭐 10만 원 쪽? 10만 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이 송 씨가 좀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운 사람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왜냐면 지난 3월에도 조영남 씨한테 17점의 미술 작품을 가져갔대요. 네. 근데 이제 돈을 그 앞에서 이제 조영남 씨 현금으로 줬나 봐요. 근데 본인은 아티스트기 때문에 그 앞에서 돈을 세고 이런 걸 못한다. 그래서 나와서 돈을 세봤더니 150만 원 정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럼 2작품 점당 10만 원이면 나머지 2작품은 서비스로 뭐 계산을 했던 거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본인은 속물처럼 보이는 네. 것을 원치 않고 예술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조영남 씨 작품이 나중에 수천만 원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검찰에 제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이분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돈을 이렇게 나중에 수천만 원 거래된 거에 대해서도 아티스트라면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기도 한데 좀 나름 굉장히 배신감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기다려 같습니다. 봐야겠네요. 예. 조영남 씨 이미지에 아무튼 이번 사건이 좀 약간 타격을 간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죠. 막대한 명예 실추가 또 이미지 타격이 왔습니다. 사실 조영남 요즘 우리들이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조영남 씨가 아마 우리나라의 만능 엔터테이너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다양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림에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사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벌써 30년 전쯤에 조영남 씨가 화투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직접 그려서 저희들 스태프들이나 저희들한테도 선물도 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집에 한 점 갖고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이게 맡겼는지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조영남 씨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본인은 노래를 통해서는 돈을 벌고 그림으로는 명예를 벌고 있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명예가 실추된 거나 마찬가지로서 본인으로서도 굉장한 충격일 것 같아요. 조영남 씨는요, 이번에 근데 관행이다, 미술계의 관행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거장들의 경우에 뭐 조수가 많이 도와준다 했어요. 예, 뭐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이런 관행은 없습니다. 조영남 씨 케이스 같은 관행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현대 미술로 오면서 뭐 개념 미술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컨셉만 확실하면 실행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실행은 다른 사람이 막 해줍니다. 가령 뭐 강익중 작가라고 설치 미술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3인칭짜리 캠퍼스에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 아이들의 그림을 다 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쫙 이렇게 한 곳에 붙여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돈 주고 받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붙이는 것도 심지어는 다 뭐 기술자들이나 조수들이 그 감독하고 그랬어요. 근데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강익중 작가는 어떤 컨셉을 하겠다, 누가 참여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그 진행될 거다, 그런 건 다 공개하죠. 과정 자체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우리 조영남 그 화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숨겼고, 그리고 과정을 함께 공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팔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걸 다 이렇게 관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겉으로만 그냥 그 상황으로만 보면 비슷하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가 그 도움이 쓴 거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이라면 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그림에 그 불쾌하다면 내가 저 원상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응의 인근의 조치를 반대급부로 해드리겠다는 걸 약속을 하고, 그러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림 그린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었지. 남의 그림이 90%를 그렸다면 말이 되지가 않잖아. 그냥 그 친구는 내가 디테일한 거, 눈이 침침하니까 부탁한 게 주로 화투 쪽 그림이고, 내 친구 윤형주가 지나가는 말로 방송에서 자기는 그림 안 주냐고. 그래서 그 시크한 윤형주가 그러면서 난 속으로 와, 내가 그림에도 성공했구나. 그 친구도 인정했지만 전혀 창의력하고는 그 친구는 관계없고 100% 이거 다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거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어딨어. 내가 이 그림을 독주하는 거 듯한 대한민국의 화가 조영남 하나 그린 거 정말 죄송하고, 그런 거 깊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깊이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늘 고맙고, 가수로 히트곡도 없는데 이렇게 알아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더 좋은 가수가 되고 더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담담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 직접 만나진 않았고, 이제 네. 조영남 씨를 뭐 계속 꾸준히 만나왔죠. 집에서도 그림 그리는 모습도 봤고,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영남 씨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전부터 그림을 그려오기 시작했고, 화투 컨셉은 30년 전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컨셉을 잡은 건 맞아요. 미술 쪽에 이제 미국에 가서 화랑들을 쭉 돌아다니고 갤러리를 보고 있다가 남들이 그리지 않은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100% 본인의 창작물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눈이 침침해서 이 송 씨에게 화투 그림만 그리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송 씨의 주장대로 이제 작품을 보니까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조영남 씨는 이번 사건으로 내가 얼마나 유명한 화가인지를 알게 됐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내가 독주한 거에 대해서 다른 화가에게 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그림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겠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약간 어쨌거나 이번 본인이 그렇게 대작을 했다는 걸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과는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조수를 두는 게 문제라면 앞으로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림에 대한 애착을, 아주 깊은 애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이 다음 인터뷰를 보시면 네.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조영남 씨의 그림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봤는데, 함께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함께 보시죠. 언제나 조영남 씨의 집을 방문하면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는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미술부장을 했어. 독학을 했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미술부장 됐다는 건 그 학교에서 미술 제일 잘 그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리게 된 건 삶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서였습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이게 기술만 늘어나고 막 짜증도 나고 뭐 이 노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래 말고 내 취미를 살리는 걸 그래 미술을 잡았지. 이제 독학으로 이제 미술을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내가 화랑 막 이런데 뉴욕 모던 아트 그 갤러리 같은데 쫙 다녀보니까 내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린 거야.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화투. 이게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연구한 게 색다른 거. 화투를 봤지. 새롭고 늘 궁금하지. 저게 뭔가. 색깔이 여기 오방색이 쫙 깔려 있잖아. 우리나라가 가장 선호하는 그것도 있고 뜻밖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것저것 해봐야 신통치가 않아. 글 써봐야 책도 안 팔리고 그림 그려봐야 사는 사람은 없어. 값은 올라가고 값은 또 무진장 올라갔어요. 신문에 다 났어. 내 그림이 굉장히 비싸 지금. 중견 화가들 값하고 맞먹어. 조영남 씨는 그렇게 화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조영남 씨 본업은 가수지만 화가로 정말 유명세를 많이 떨쳤잖아요. 네, 조영남 씨는 이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폭발적으로 관객이 몰리는 스타 화가인데요. 2004년에 한 미술 전문지에서 이제 그 서울 인사동 지나는 사람 4,915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하면 누구 이름이 떠오르냐 이랬더니 74%는 한 명도 몰랐어요.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 와중에 당당히 7위에 자리를 했어요. 조영남이 떠오른다. 이제 그만큼 이제 그에게 노래만큼 이 미술이 타고난 재능이었던 거는 맞아요. 초등학교 시절에도 미술상을 휩쓸었고 고3 때는 또 미술 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질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영남 씨는 1973년 그 서울대 미술 전 학장이죠. 윤명로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안국동의 한국화랑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요. 본인의 저서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바람에 펄럭인다의 저서에는 본인이 미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술한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를 노력하고 2배, 3배를 시간을 들이는 강박관념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미술에서도 일찍 주목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야말로 화가들은 이름이 나이까지 화단에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화단에서 벌써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중으로 나와서 또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다가 또 선택한 것도 화투, 또 태극기 굉장히 대중적인 소재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팝아트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은 그 소재 자체가 그렇게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와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팝아트 쪽에 이제 영역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친근한 작품을 쉽게 그 끌리게끔 되고 그걸 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가들 중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 중에서는 제법 그래도 중견 정도의 대접을 받거든요. 이제 호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뭐 그 20호 정도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뭐 한때 1억 원짜리도 난 팔아봤다 대작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뭐 지금 화단에 있는 중견 화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화가로 인정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건을 두고 신정아 씨가 조영남 씨를 두둔해서 좀 비난을 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정아 씨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사실은 조영남 씨 전시회를 통해서 8년 만에 신정아 씨가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신정아 씨 얘기가 좀 재밌어요. 선생님이 집에서 직접 작품 그리는 모습을 본인이 많이 봤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작품이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하고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조영남 씨가 세세하고 예민해서 작품을 그리다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등 상당히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지켜본 모습을 얘기하면서 대작이라는 표현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곧이어 조영남 씨가 대작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관행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신정아 씨가 친분감 때문에 조영남 씨를 옹호한 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친분 때문만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게 큐레이터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큐레이터는 여러 작품들을 자기의 관점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전시회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선정한 작품들이 불순물이 끼어 있는 예. 그런 작품이었다.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 속았다면 그 나를 속이게끔 한 사람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큐레이터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준 또 은인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 그래서 그 입장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직업 윤리를 좀 버렸다고 볼 수 있는. 글쎄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자기 직업을 정확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 작품들은 다 완벽한 작품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네. 검찰에서는요, 조영남 씨 이 대작 논란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한다고 밝혔는데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가지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기망 속인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림이 아니고 뭐 곡이라 그러면 뭐 미국 곡인데 한국 곡이라 속여서 팔면 이건 뭐 당연히 사기죄 됩니다. 근데 미술품에 과연 그 작가가 얼만큼 중요하냐가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조영남 씨 작품인지 알고 그 고객들이 샀는데 그에 만한 돈을 줬는데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는 지금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영장을 어떻게 청구하냐면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에 아마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아마 대충 성립한다고 본 걸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결국 대작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무명화가 송 씨가 그린 게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그 고객이 어느 정도 믿고 샀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만약 그 피해가 만약 크다 그러면 조영남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영남 씨 라디오 진행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잠정 하차하셨고 또 공연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뭐 대작 논란이 시작된 당일 네. 라디오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일단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정리되고 추스릴 수 있어야 그래야 또 다시 뭐 DJ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시 진행자가 이제 가수 이상우 씨가 나서서 임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시회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오늘 시작이었나요? 예, 지난 17일 오후까지도 이제 전시 예정이었는데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또 뭐 전시회를 취소를 했고요. 또 공연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1일 날 광명에 있는 콘서트하고 또 부산에서도 내일 이제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거마저 모두 줄줄이 다 취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논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조영남 씨처럼 방송과 그림을 병행하는 스타들이 꽤 있는데 괜한 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조심스레 걱정도 되네요. 사실 지금 조영남 씨랑 비슷한 수준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림값의 인정을 받고 있는 화가로 하정우 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솔비 같은 경우도 지금 화단에서 그 제법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이혜영 씨도 지금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조영남 씨가 이 대작을 했던 이유가 혹시 연예인으로 바쁘기 때문 아닌가 이런 그 누리꾼들의 추정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바쁜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대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걸 관행이라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이 관행이란 말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그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사실 관행이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하정우 씨나 솔비나 이혜영 씨한테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평론가라든가 이런 인사들이 좀 나서서 좀 개념 정리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애꿎은 그런 피해를 안 입을 수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예인한테 이제 그림 그리는 연예인 전화를 했어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를 네네. 듣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하도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일 네.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중 여론과 또 선배인 조영남 씨에게 또 어떤 안 좋은 그렇죠, 발언을 또.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인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안 되고 있으면 4일 동안. 네. 그렇군요. 검찰 조사 결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